왕의 여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된다는 걸 상상할 수 있으세요? 그것도 평범한 노비가 아니라 왕의 신하 집안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 여인이 궁궐의 화려한 삶에서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죠. 오늘은 그 잊혀진 비극의 주인공 단종의 후궁숙의 권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54년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자에는 겨우 14살짜리 소년이 앉아 있었어요. 단종이었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는 정치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렸습니다. 조정은 이미 권력 다툼으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양대군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던 시기였죠. 바로 그의 안동 권씨 명문가의 한 여성이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간택을 통해 단종의 후궁이 된 거예요. 그녀에게 주어진 지위는 수의였습니다. 왕의 여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품계였죠. 이름 석자 대신 수의 권씨라는 호칭을 받게 됐어요. 왕실의 여인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궁궐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정과의 연결은 끊겼고 이제 그녀의 하루는 오직 어린 왕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지위였지만 궁궐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단종의 왕권은 매일매일 흔들렸고 수양대군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졌으니까요. 그녀가 왕의 여인으로 살았던 시간은 고작 9달 정도였어요.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9달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1453년 10월 조선을 뒤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계유정난이에요. 수양대군이 무력으로 권력을 빼앗은 쿠데타였죠.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단종을 보호하던 신하들이 하나둘씩 제거됐습니다. 김종서를 비롯한 충신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조선의 권력 구조가 하루아침에 뒤집힌 겁니다. 어린 왕 단종은 점점 고립됐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사람들은 사라졌고 왕권은 겉모습만 남았어요. 왕의 후궁이라는 지위도 이제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1455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단종이 왕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양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강제로 쫓겨난 거나 다름없었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단종에게는 상황이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조선의 주인은 더 이상 그가 아니었어요. 이듬해인 1456년 마지막 희망이 꺾였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던 신하들의 거사가 있었거든요. 성산문, 박팽년을 비롯한 사육신이 보기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세조의 보복은 가혹했어요. 관련자들은 모두 처형됐고 그 가족들까지 화를 입었죠. 조선의 연자제는 무서운 제도였습니다. 한 사람이 역적이 되면 그 가족 전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피 한 방울이라도 섞였다면 벗어날 수 없었죠. 그리고 이 잔인한 법이 수의 권씨에게도 칼날을 겨눴습니다. 1457년 그녀의 아버지 권한이 복위운동에 연루됐다는 제목으로 체포됐어요. 실제로 계획에 참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종 편에 섰다는 의심만으로도 충분했죠.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능지처참이었습니다.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조선에서 가장 참혹한 죽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역적으로 죽자 딸의 운명도 정해졌습니다. 그녀가 왕의 후궁이었다는 사실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조선의 법은 냉혹했습니다. 역적의 피를 받은 사람은 왕의 여자라 해도 용서받지 못했죠. 그녀는 즉시 후궁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수의 권씨라는 이름이 사라진 거예요. 궁궐에서 쫓겨났고 왕실과의 모든 연결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참혹한 건 이제부터였어요. 그녀에게 내려진 처분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정창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진 거예요. 정창손은 누구였을까요? 당시 도승지로 세조의 핵심 측근이었던 인물입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자 하는 고위 관료였죠. 문제는 그녀가 그 집에 어떤 신분으로 들어갔느냐는 겁니다. 손님으로? 식객으로? 아니었어요. 그녀는 노비가 됐습니다. 계집종이 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 왕을 모시던 후궁이 이제는 왕의 신하를 섬기는 종이 된 겁니다. 신분의 추락이 얼마나 가파른지 상상이 되시나요? 궁궐에서 비단 옷을 입고 살던 사람이 천민의 옷을 입고 노동을 해야 했던 겁니다.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은 사라졌고 이제 그녀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됐어요.
노비로 산다는 건 단순히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말할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이었어요.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선택할 수 없었죠. 주인이 부르면 대답해야 했고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거부할 권리는 없었어요. 그녀는 이런 삶을 무려 7년 동안 견뎌야 했습니다. 7년이에요. 한때 왕의 옆에서 잠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종으로 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겁니다. 궁궐에서의 기억은 차라리 고통이 됐을 거예요. 기억할수록 현재가 더 비참하게 느껴졌을 테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으려 애썼을 겁니다. 기억하는 순간 그 기억이 견딜 수 없는 형벌이 되었으니까요. 왕의 목소리, 궁궐의 풍경, 비단 옷의 촉감, 그 모든 게 이제는 독이 됐던 거죠. 1463년이 됐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녀는 마침내 노비 신분에서 해방됐습니다. 누군가의 자비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시간이 지나 처벌이 끝난 걸까요? 기록은 명확하지 않아요. 자유를 얻었지만 그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었거든요. 친정은 이미 몰락했고 아버지는 역적으로 죽었어요. 어머니가 살아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녀를 받아줄 가족은 아무도 없었죠.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숙부 권람이었어요. 그는 세조 정권의 최고 실력자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조카 딸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권람은 그녀를 외면했어요. 오히려 그녀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과 노비들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하게 가져간 거죠. 왕의 후궁이었던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세상에 내던져진 겁니다. 그녀는 다시는 궁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왕과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단종은 이미 영월로 유배를 가서 죽었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 침묵 자체가 그녀의 처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한 여인의 삶이었죠. 세월이 흘러 조선은 성종의 시대가 됐습니다. 정치는 안정을 찾았고 사람들은 과거의 비극을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 무렵 조정에 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노파가 굶주림 속에서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노파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옛 단종의 후궁 숙의 권씨였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그녀는 여전히 가난과 고독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70년 가까운 세월을 버티며 살아온 겁니다. 조정은 뒤늦게 동정을 표했습니다. 약간의 곡식을 내려줬어요. 그게 조선 왕조가 그녀에게 베푼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이자 유일한 배려였죠. 너무 늦었고 너무 적었지만 그나마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녀가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생을 마감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숙의 권씨의 삶은 단종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권력 투쟁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정치의 이름으로 한 여성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왕의 후궁이 된 것도 아버지가 역적이 된 것도 그녀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었죠. 그저 왕의 여자로 태어났고 역적의 딸이 됐으며 시대의 희생양이 된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세조의 업적은 알지만 그 과정에서 파괴된 수많은 삶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숙의 권씨처럼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녀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권력은 인간을 얼마든지 소모품처럼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존엄성 따위는 정치적 필요 앞에서 너무나 쉽게 짓밟힐 수 있었던 겁니다. 왕의 후궁에서 노비로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노파로 사라진 한 여인. 그녀가 겪은 70년의 비극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냉혹한 증거죠. 우리가 역사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름들 때문입니다. 승자의 기록 너머에 존재하는 잊힌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숙의 권씨, 그녀의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요.